안녕하십니까. 신경과 전문의 박지연입니다. 이 신경과에 대해서 이제 조금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신경계라는 게 이제 간단하지 않은 시스템이고, 감각신경, 운동신경, 중추신경, 말초신경, 굉장히 이제 많은 신경계들이 있는데, 제가 이제 오늘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율신경계란 어떤 신경계냐? 이게 좀 특이한 신경계입니다. 우리 몸이 지난 600만 년 동안 이제 호모사피엔스로 진화를 해오면서 우리 몸이 동물적인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신경계가 발전을 했죠. 예를 들면 혈압을 잘 유지하든지, 아니면 소화를 시키든지, 아니면 심장을 뛰게 하든지, 이런 거는 내가 심장을 뛰게 해야지, 멎게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. 그거는 그냥 우리 의지랑은 상관없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신경계인데, 그런 부분들을 조절하는 것이 자율신경계이죠. 이름부터가 굉장히 자율적이어서 자율적으로 내 의지랑은 상관없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. 자율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,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. 둘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우리 몸의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, 이제 교감신경계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신경계냐면,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로의 진화를 거의 마친 게 이제 2만 년 전인데, 2만 년 전에 어떤 호모사피엔스가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이제 숲속에 들어갔어요. 열매를 따가야지 하고 들어갔는데, 거기서 이제 큰 멧돼지를 한 마리를 만났다. 그러면 나 혼자서는 저 멧돼지를 이길 수 없으니까 멧돼지를 피해서 전속력으로 이제 도망을 가야겠죠. 그럴 때 온몸에 도망갈 수 있게끔 준비하는 그 신경계가 이제 교감신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교감신경계는 이제 일단 동공을 확장시킵니다. 우리가 빛을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동공을 확장시키고,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을 빠르고 얕게 해서 산소 공급을 하고, 심장이 막 쾅쾅 뛰게 해서 그 심장에 이제 혈액을 온몸으로 공급을 해주고, 그 다음에 혈압을 높이고, 그 다음에 장 운동은 일단 지금 급한 게 아니니까 멈추라고 하고, 그래서 소변 보는 것도 급한 게 아니니까 방광도 이완시키고, 그리고 모든 이제 혈액을 도망갈 수 있겠고 팔다리로 쫙 보내주는 이제 이런 기능이 정말 이제 몇 초 사이에 일사불란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생기게 되죠. 이제 이런 신경계가 이제 교감신경계인데, 옛날에는 수렵 생활을 할 때는 멧돼지도 자주 만났지만, 지금은 이제 멧돼지 만날 일이 사실 거의 없잖아요.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다른 종류의 멧돼지들이 있죠. 직장 상사나 아니면 고부 갈등이라든지 뭐 교육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, 이런 게 사실은 이제 다 멧돼지 같은 작용을 하는 거예요. 근데 그게 너무 자주 생기다 보니까 이 교감신경계가 어쩌다 한번 액티베이션이 돼야 되는데, 그게 아니라 이제 하루에도 수시로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성 질환들을 이제 유발을 하게 되는 거죠. 이제 거기에 반해서 부교감신경은 그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거는 우리가 몸이 아주 편안했을 때 우리 몸의 상태를 잘 유지하는 신경계인데, 교감신경계는 한 번에 일사불란하게 동시에 확 액티베이션이 된다면, 부교감신경계는 비교적 부분 이제 그 필요에 맞게 액티베이션이 되죠. 그래서 동공을 축소시키고 깊고 느린 호흡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, 심장박동도 느리게 만들고, 혈압도 떨어지고, 이제 편안하니까 장 운동도 원활하게 되고, 방광도 수축시키고, 이제 이런 상태를 만드는 게 이제 부교감 신경계고, 이 두 신경계가 서로 밀고 당기면서 우리 몸이 필요한 상태의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. 그렇다면 이런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증상들이 생길 수 있냐?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 있겠죠. 그 자율신경계가 거의 온몸에 퍼져 있고, 그 온몸의 문제들을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은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신체 상태를 조절할 수가 없게 되죠. 동공의 이상이 생기면서 시력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없거나, 체온 조절을 제대로 못하거나, 땀을 제대로 분비를 못하거나,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땀 분비가 너무 많아지거나, 소화를 못 시키고 변비가 오고 위무력증이 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이 안 돼서 혈압이 너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도 있고, 이제 소변 보는 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, 성기능 장애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, 이런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는 다 자율신경 기능의 이상을 이제 내포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자율신경계 장애는 이제 기립성 어지럼증입니다.
있습니다. 기립성 어지럼증 이제 한 번쯤 겪어보셨을 텐데 내가 쪼그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 이제 핑하고 도는 어지럼증, 그런 어지럼증을 되게 나 빈혈이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실제로 빈혈은 어지럼증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전혀 거의 없습니다. 오히려 앉았다 일어날 때 중력의 영향 때문에 다리 쪽으로 혈액이 많이 몰리게 되면서 이제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면 이제 그때 어지럼증을 느끼는데, 우리가 자율신경 기능이 정상이신 분들은 뇌로 가는 혈액량이 어떤 상황에서도 줄어들지 않게끔 잘 조절을 하죠. 그래서 앉았다 일어나도 어지럼증을 안 느끼는 건데, 자율신경 기능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가장 많이 느끼고 가장 심각한 이제 증세가 앉았다 일어나거나 서 있거나 할 때 이 뇌연류량이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을 느끼시고, 그로 인해서 이제 전신 무력감 같은 게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단은 자율신경 장애를 의심을 하시고, 다른 자율신경 기능 장애들이 동반이 된다면은 어떤 문제인지를 한 번쯤은 이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 네, 오늘 간단하게 자율신경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. 자율신경이라는 게 좀 생소하고 어떤 경우는 좀 진단이 남용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자율신경 장애가 확실하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좀 구분이 안 가실 수 있는데, 가장 알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내가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운가가 하나의 이제 인디케이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, 땀 분비가 적절한가 하는 것도 한번 잘 관찰을 해보시고요. 항상 적절하게 그 증상들을 관찰을 하시는 것은 의사의 몫이기도 하지만 환자분들의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항목인 것 같습니다. 이제 이런 자율신경 장애가 있을 적에 이제 여러 과를 돌면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일단은 신경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